지금 당장 지갑 열어서 운전면허증부터 꺼내 보십시오. 1종인지 2종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면허증 하나만 살아있으면 오늘부터 여러분 통장에 현금 10만 원이 꽂힙니다. 포인트나 쿠폰 쪼가리가 아닙니다. 편의점에서 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현금으로 여러분 계좌에 1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 99명은 이걸 몰라서 나라에 세금만 갖다 바치고 돈은 한 푼도 못 받아갑니다. 정부가 미안해서 몰래 주는 돈인데 왜 안 받아가십니까? 안 받으면 그게 애국입니까? 아니요. 그건 그냥 나만 바보 되는 겁니다. 오늘 저 강도훈이 이 영상 보시는 분들만큼은 단돈 10원 한 장도 손해보지 않고 그 10만 원 악착같이 받아내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돈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더 큰일이 났습니다. 2026년 올해부터 운전면허법이 30년 만에 완전히 뒤집힙니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그 면허증 가만히 계시면 내년부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운전 안 하는 노인들 면허 이제 더는 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관련 뉴스 기사와 댓글들을 쭉 읽어봤는데 지금 대한민국 민심이 아주 폭발 직전입니다. 특히 며칠 전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정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고작 집행유예가 말이 되냐? 음주운전은 2번 걸리면 영구박탈이 아니라 아예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야 한다.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맞습니다. 저 강도훈도 여러분 말씀에 100번, 1000번 동의합니다.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건 살인 미수도 아니고 그냥 살인 행위입니다. 그런 잠재적 살인자들은 면허 뺏는 걸로 끝낼 게 아니라 싹 다 다리를 묶어서라도 걸어다니게 만들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판사님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술 먹었다고 봐주는 게 그게 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술 먹은 범죄자들은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놔두고 왜 평생 법 없이도 살 법한 우리 선량한 어르신들만 잡습니까? 2026년 올해부터는 여러분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이나 관절약 하나 잘못 먹고 운전했다가는 하루아침에 마약 사범 취급을 받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음주운전 잡으라고 했더니 엄한 어르신들 약봉투를 검사하겠답니다. 경찰이 여러분 입안에 있는 침을 검사해서 약 기운이 있나 없나를 따지는 무서운 세상이 왔습니다. 나는 평생 술 한 모금 안 마시고 운전했는데 고작 콧물 나오는 비염약 하나 먹었다고 범죄자가 되어야 합니까?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 70대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평생 40년을 무사고로 운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국에서 파는 종합감기약 하나 사드시고 운전하다가 졸음이 와서 가드레일을 살짝 들이받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졸음운전으로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더니 약물 검사를 하자는 겁니다. 감기약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에 약물 운전으로 몰려서 지금 면허 취소되게 생겼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일 여러분에게 닥칠 일입니다. 정부는 지금 고령 운전자 사고 줄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장롱면허 가지고 계신 분들 안심하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2종 면허 따고 7년 동안 숨만 쉬어도 1종으로 자동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좋은 시절 다 끝났습니다. 2026년부터 7년 무사고 1종 갱신제도 전면 폐지됩니다. 이제는 실제로 운전했다는 증명서 안 가져오면 1종 면허 절대 안 줍니다. 나중에 시골 가서 트럭이라도 몰아야지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그 꿈도 날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게 돌아갑니다. 어르신들 사정 아무도 안 봐줍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절대 보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가만히 계시면 국가는 여러분 면허도 뺏어가고 여러분이 받아야 할 돈 10만 원도 꿀꺽합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내 돈,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든 혜택인데 왜 나만 못 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저 강도훈이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누구는 몰라서 면허 뺏기고 벌금 내고 돈 날릴 때 우리 시니어 연구소 구독자님들만큼은 당당하게 내 권리 다 챙기시라고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정부가 알게 모르게 숨겨둔 운전자 지원금, 현금 10만 원 받는 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이거 선착순이라 예산 떨어지면 끝입니다.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둘째, 감기약 먹고 운전하면 진짜 잡혀가는지, 어떤 약을 조심해야 하는지 의사들도 안 알려주는 피하는 방법 딱 정해드립니다. 이거 모르면 진짜 전과자 됩니다. 셋째, 2026년부터 사라지는 7년 무사고 1종 갱신 혜택 막차 타는 법 알려드립니다. 올해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넷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주차장에 서 있는 내 차, 보험료 돌려받는 내부자 정보 폭로합니다. 이거 알면 병원비 100만 원은 그냥 법니다. 오늘 영상은 40분 동안 아주 상세하게 떠먹여 드릴 겁니다. 바쁘시다고요? 5분만 투자해서 10만 원 벌고 면허 지키는 건데 이게 바쁜 일입니까?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에서 혼자만 손해보게 됩니다. 저 강도훈이 20년 현장 경험을 다 갈아 넣어서 만든 생존 매뉴얼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돈 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잠자고 있는 면허증을 현금 10만 원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아마 지금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에이, 설마 진짜 돈을 주겠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하도 사기꾼들이 많아서 뭐만 하면 돈 준다, 지원금 준다 해놓고 막상 들어가 보면 이상한 앱 깔아라, 개인정보 내놔라 하는 경우가 태반이니까요. 저도 그런 영상 보면 화가 납니다. 어르신들 쌈짓돈 노리는 아주 질 나쁜 놈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강도훈입니다. 저는 그런 사기꾼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식으로 운영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이름하여 탄소 중립 포인트 자동차 제도입니다.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10명 중에 9분은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걸 대놓고 뉴스에 내보내거나 홍보를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는 사람만 아름아름 타먹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는 건데 몰라서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제도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금만 줄이면 그만큼을 돈으로 계산해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환경 보호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타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빠지셔도 됩니다. 이 혜택은 오직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 타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오히려 낡은 차 타시는 분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이미 보조금 받고 세금 혜택 받고
친환경차라고 대우받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연기관차 타시는 분들에게만 돈을 몰아주는 겁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요?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으로 딱 입금됩니다. 포인트 아닙니다. 편의점 쿠폰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에 찍히는 진짜 현금입니다. 방법도 기가 막히게 쉽습니다. 복잡하게 동사무소 가서 등본 떼고 인감도장 찍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3분 안에 끝납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드시고 검색창에 탄소 중립 포인트 자동차라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홈페이지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고 딱 2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여러분 차 번호판이 보이게 정면에서 사진 한 장 찍으십시오. 둘째, 운전석에 앉아서 계기판에 총 주행거리 나오는 화면 있죠? 그거 사진 한 장 찍으십시오. 이 2장만 찍어서 올리면 신청 끝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허무할 정도입니다. 그럼 돈은 언제 주느냐? 여러분이 신청하고 나서 1년 동안 평소처럼 운전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1년 뒤인 12월쯤에 다시 계기판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고 문자가 옵니다. 그때 처음 찍었던 주행거리랑 비교해서 얼마나 덜 탔는지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는 2만 킬로를 탔는데 올해는 신경 써서 15,000킬로만 탔다. 그러면 5,000킬로 줄인 거잖아요. 그 줄어든 거리만큼 계산해서 최대 10만 원을 통장에 넣어주는 겁니다. 하루에 주행거리 40킬로 정도만 줄여도 10만 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나트 갈 때 걸어가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차 안 타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립니다. 소장님, 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올리는 거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말에 자녀분들 오면 딱 10,000원만 주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야, 너 이거 탄소 중립 포인트 신청 좀 해줘라. 자녀분들은 스마트폰 도사들이라 1분이면 합니다. 자녀한테 용돈 10,000원 줘도 여러분은 9만 원 버는 겁니다. 이게 남는 장사 아닙니까? 아니면 손주들한테 과자 하나 사주고 부탁해도 금방 해줍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선착순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늦게 신청하면 마감됐습니다 하고 끝납니다. 보통 매년 2월이나 3월에 신청을 받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대도시는 순식간에 마감됩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경기도는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 자녀분들한테 전화하시거나 검색해서 신청 날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망설이다가는 남들 다 받아가는 10만 원 눈앞에서 놓치는 겁니다. 지역별로 모집 기간이 조금씩 다르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서울 사시는 분들은 에코 마일리지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주행거리 줄이면 돈 주는 건데 서울시는 혜택이 더 큽니다. 최대 7만 포인트까지 주는데 이걸로 아파트 관리비도 내고 지방세도 내고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서울 분들은 탄소 중립 포인트랑 에코 마일리지 둘 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재수 좋으면 양쪽에서 다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사시는 분들도 각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비슷한 혜택들이 숨어 있습니다. 찾아먹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면허증 있고 차만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이걸 몰라서 못 받으면 진짜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운전면허증이 그냥 신분증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현금 카드였던 겁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20년 동안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은 나라돈 타먹으면서 떵떵거리는데 모르는 우리 어르신들은 10원 한 장 못 받고 세금만 냅니다. 이제는 챙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만 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진짜 여러분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면허 취소되면 여러분의 발이 묶이는 겁니다. 지금 댓글창 난리만 거 보셨죠? 음주운전 처벌 강화한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감기약 먹은 사람까지 잡아가겠답니다. 특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드시는 분들, 지금부터 귀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감기약 하나 잘못 먹었다가 쇠고랑 찰 수도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절대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지금 댓글창 민심이 흉흉한 가장 큰 이유, 바로 감기약 먹고 운전하면 잡혀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수 없으면 진짜 잡혀갑니다. 단순히 딱지 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면허 취소되고 심하면 징역까지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에이, 설마 내가 평생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운전했는데 고작 감기약 좀 먹었다고 경찰이 잡아가겠어? 네, 잡아갑니다. 2026년 올해부터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경찰이 눈에 불을 켜고 단속하는 게 바로 약물운전입니다. 예전에는 마약한 사람만 잡았는데 이제는 치료 목적으로 먹는 약이라도 운전에 방해가 된다면 똑같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서 병원 자주 가시죠? 감기 걸리면 이비인후과 가고, 허리 아프면 정형외과 가고, 잠 안 오면 수면제도 처방받아 드십니다. 그런데 이 약들 속에 바로 면허 취소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경찰이 노리는 건 모든 약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향정신성 의약품과 졸음 유발 약물입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첫 번째, 바로 콧물 감기약입니다. 환절기에 비염 때문에 콧물 훌쩍거리시는 분들 약국 가서 약 사 드시죠. 거기에 항히스타민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콧물은 멈추게 하는데 부작용이 뭐냐 하면 사람을 몽롱하게 만들고 졸리게 만듭니다. 술 마신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운전하다가 만약에 깜빡 졸아서 앞차를 툭 박았다. 그러면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합니다. 술 안 마셨으니까 당연히 0이 나오겠죠? 그럼 예전에는 그냥 졸음운전이구나 하고 보험 처리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술은 안 마셨는데 눈이 풀려있고 비틀거린다 싶으면 바로 약물 검사 키트를 들이댑니다. 여러분의 침을 채취해서 현장에서 바로 검사합니다. 거기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이게 말이 어렵지 쉽게 말하면 마약하고 운전해서 사람 다치게 한 거랑 똑같이 취급한다는 겁니다. 최대 징역 5년입니다. 벌금은 2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면허는 당연히 바로 취소입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약은 수면제나 신경안정제입니다. 불면증 때문에 수면유도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니면 우울증 약이나 신경통약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약들은 뇌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반응 속도를 느리게 만듭니다.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약 기운 때문에 1초, 2초 늦게 받는 겁니다. 그 1, 2초 차이로 사고가 나는 거죠. 이것도 걸리면 얄짤없습니다. 약물 운전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이어트 약입니다. 요즘 살 뺀다고 병원에서 처방받는 식욕 억제제 중에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말이 다이어트 약이지 성분을 보면 마약류랑 비슷합니다. 이거 먹고 운전하다가 환각 증세 보여서 사고 낸 경우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런 약 드시고 운전대 잡는 건 그냥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파 죽겠는데 약도 먹지 말라는 거냐? 아니면 차를 다 갖다 버려야 하느냐? 너무 억울하시죠? 그래서 저 강도원이 딱 정해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한테 약 처방받을 때 무조건 이 한마디를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저 운전해야 합니다.
졸린 약은 빼주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면허를 살리고 인생을 구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약 전문가라서 어떤 약이 졸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운전한다고 말하면 졸음이 덜 오는 약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이 약은 드시고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를 해줍니다. 그 경고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약국에서도 약사님이 약 줄 때 졸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한마디 툭 던지죠. 그거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법적 경고입니다. 그 말 듣고도 운전하다 사고 나면 여러분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경고했는데 네가 무시하고 운전했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약국에서 파는 종합감기약이나 진통제를 사드실 때는 약 상자 뒷면을 꼭 보십시오. 깨알 같은 글씨로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니 운전 등 기계 조작을 피하십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가 적혀 있는 약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도 골치 아파집니다. 보험사에서 약물운전이라고 보상 안 해준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 돈 내고 보험 들었는데 약 하나 때문에 보상도 못 받고 전과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술만 안 마시면 된다가 아닙니다. 내가 먹는 약이 나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감기약, 관절약, 수면제 드시는 날에는 웬만하면 운전대 놓으십시오. 택시비 몇만 원 아끼려다가 벌금 2천만 원 내고 면허 날아갑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고 욕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조심해서 피해가는 게 상책입니다. 저 강도훈 구독자님들은 절대 이런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내용 들으시면 배신감 느끼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바로 7년 무사고 1종 면허 자동 갱신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 올해부터 이 혜택이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동안은 어땠습니까? 2종 보통 면허 따고 나서 7년 동안 사고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1종 보통 면허로 공짜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종 면허 따놓고 운전은 안 해도 면허증은 고이 모셔두고 계셨죠. 나중에 시골 내려가서 트럭이라도 몰아야지 아니면 봉고차라도 몰아서 돈 벌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7년을 기다리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른바 장롱면허로 1종 따는 테크트리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그 꿀통을 걷어차버렸습니다. 2026년부터는 7년 무사고 갱신 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이제는 7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무사고로 있어도 자동으로 1종 안 줍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운전도 안 해본 사람이 단지 사고 안 냈다는 이유만으로 큰 트럭이나 승합차를 모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장롱면허라는 게 뭡니까? 운전을 안 하니까 사고가 안 난 거지 운전을 잘해서 사고가 안 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덜컥 1톤 트럭 면허를 쥐어주니까 도로 나가서 사고를 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어떻게 바뀌느냐? 앞으로는 2종에서 1종으로 가려면 반드시 실제 운전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증명서를 떼오든 운전 경력 증명서를 떼오든 해서 내가 실제로 도로에서 운전을 이만큼 했습니다 하는 걸 서류로 보여줘야 합니다. 장롱면허는 이제 꼼짝없이 갇히게 생긴 겁니다. 서류 증명 못하면 다시 시험장 가서 필기시험 보고 기능시험 보고 도로주행까지 다 새로 봐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다시 면허시험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눈도 침침하고 순발력도 떨어지는데 그 까다로운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깜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2종 면허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나중에라도 1종이 필요할 것 같다 싶은 분들은 올해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직 법이 완전히 시행되기 전인 유예 기간일 때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에 전화해 보십시오. 아직 7년 무사고 갱신 받아주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바꾸십시오. 준비물도 간단합니다. 면허증이랑 증명사진 3장, 그리고 수수료 10,000원 정도만 챙겨가면 됩니다. 가서 시력검사만 통과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종 면허증으로 바꿔줍니다. 소장님, 저는 평생 오토만 몰 건데 굳이 일종이 필요할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승용차만 모실 거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귀농해서 농사 지으려면 트럭 필수입니다. 아니면 소일거리로 학원차나 배달 일을 하려고 해도 1종 면허가 있어야 뽑아주는 곳이 많습니다. 2종 오토 면허로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지금은 필요 없어도 나중을 위해서 보험 들어둔다 생각하고 바꿔두시는 게 이득입니다. 나중에 다시 따려면 학원비만 100만 원 넘게 듭니다. 지금 10,000원이면 될 걸 나중에 100만 원 주고 고생해서 따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 보니까 7년 무사고 갱신 폐지하는 게 맞다. 장롱 면허가 도로 나오는 게 살인 무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의 핵심은 기회 박탈에 대한 억울함입니다. 이미 7년을 채우신 분들은 그동안 법을 믿고 기다린 건데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면 신뢰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문을 완전히 닫기 전에 우리가 먼저 챙길 건 챙기자는 겁니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면허 있으면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그냥 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26년부터 바뀔 조짐이 보입니다. 이제는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따야만 운전할 수 있게 법을 쪼개고 있습니다. 배달업 하시는 분들이나 시골에서 마실용으로 오토바이 타시는 어르신들, 나중에 무면허 운전으로 걸리지 않으려면 면허 체계 바뀌는 거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합니다. 어제까지는 당연했던 혜택이 오늘부터는 불법이 되기도 하고 없던 규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참 벅찹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넋놓고 있으면 우리만 손해봅니다. 남들은 정보 빨라서 미리미리 일정으로 바꿔놓고 준비하는데 나만 몰라서 나중에 트럭 한 대도 못 모는 신세가 되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지금 지갑 열어서 내 면허증이 2종인지 1종인지 확인해 보시고 갱신 기간이 언제인지 무사고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꼭 체크해 보십시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 무사고 경력이 몇 년인지 바로 나옵니다. 7년 넘으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꾸십시오. 그게 돈 버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보험사의 내부자 정보입니다. 지금이 1월이죠. 날씨가 춥고 눈도 오고 길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르신들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낙상 사고입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허리 다치고 무릎 깨지고 해서 병원에 한두 달씩 입원하시는 분들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 아픈 건 둘째치고 그동안 여러분 주차장에 서 있는 자동차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차는 주차장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차 앞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매일매일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든 안 하든 보험사는 돈을 챙겨갑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고객이 누군지 아십니까? 보험료는 내면서 운전은 안 하는 사람. 사고 날 확률은 0%인데 돈은 들어오니까 완전 땡큐인 겁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서 입원해 있는 것도 서러운데 타지도 않는 차 보험료를 생돈으로 날려야 한다니요. 그래서 오늘 저 강도훈이
병원에 누워서도 보험료 돌려받는 법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분이 장기로 입원을 하게 됐다. 그러면 입원 수속 밟자마자 바로 보험사에 전화부터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무조건 챙겨야 할 것, 바로 마일리지 특약 환급입니다. 이건 많이들 아시죠? 1년 동안 주행거리가 짧으면 돈 돌려주는 거요. 그런데 이걸 나중에 만기 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태어날 때 바로 정산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입원해 있는 2-3달 동안은 차를 아예 안 탔으니까 주행거리가 0km잖아요. 그 기간만큼을 계산해서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유리하게 적용해달라고 따져야 합니다. 태어나실 때 계기판 사진 찍어서 보내면 수십만 원이 바로 입금됩니다. 병원비에 보태 쓰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의무보험 일시 중단 제도입니다. 물론 이건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냥 나 안 탈래 한다고 해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 입원이나 해외 체류처럼 명백하게 운전을 못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관할구청에 차량 운행 정지 신청을 하고 번호판을 반납하면 보험료뿐만 아니라 자동차세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6개월 이상 길어질 것 같으면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번호판 떼서 구청에 맡겨두면 그 기간 동안은 세금도 0원, 보험료도 0원입니다. 자녀들한테 시키면 반나절이면 처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꿀팁. 혹시 가족 한정이나 부부 한정으로 보험 들어놓으셨습니까?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은 나 말고 다른 가족이 내 차를 몰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운전자 범위를 임시로 바꾸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면 됩니다. 반대로 나 혼자만 운전하는 차라면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은 운전자 범위를 아예 최소화하거나 불필요한 특약을 잠시 빼달라고 요청해서 보험료를 다이어트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절대 여러분에게 먼저 전화해서 고객님 입원하셨네요. 보험료 깎아드릴게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전화해서 나 지금 차 못 탄다. 돈 돌려다오. 하고 우겨야 줍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내가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지켜줍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26년 확 바뀌는 운전면허 제도부터 숨겨진 지원금 10만 원, 그리고 감기약 면허 취소의 진실까지 40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모르고 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내용들이었죠? 오늘 영상 보시고 그냥 끄덕끄덕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첫째, 스마트폰 꺼내서 탄소 중립 포인트 신청하시고 10만 원 예약하십시오. 지금 1월이니까 2월에 신청 열리면 바로 1순위로 넣으셔야 합니다. 둘째, 병원 가서 약 처방받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운전해도 되냐고 꼭 물어보십시오. 셋째, 내 면허가 2종이라면 올해 안에 1종으로 바꾸는 거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면허, 그리고 피땀 흘려 번 돈, 저 강도훈이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히 감기약 드시는 친구분들에게는 이 영상 꼭 좀 보내주십시오. 그게 친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돈이 되고 살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연구소의 강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